시간이 참 빨리도 흘러가네요. 젊음도 한때고 세월도 번쩍이듯이 빨리도 흘러갑니다. 사람도 세월처럼 언젠가는 다 늙어가겠죠. 저는 어려서부터 늙는 걸 동경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웃긴 말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20대 때 제 첫사랑을 시작으로 제가 사랑했던 사람들의 나이가 무려 50이 넘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이성적으로 좋아하게 되었어요. 왠지 나이 많은 중년 아저씨들이 더 자상한 사랑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이제 저도 또한 중년이 된 50대 초반이 되니까 이제는 제 나이 또래의 중년이 아닌 오히려 나이가 지긋하신 70이 넘으신 어르신들이 더 좋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냥 동경하는 마음뿐이죠. 나이가 지긋하신 할아버지 분들을 너무나 좋아하는 마음이 크거든요. 이유가 뭐냐고 제게 묻는다면 이유는 없어요. 누가 누굴 좋아하는 게 이유가 있나요? 굳이 대라면 늙어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늙었는데 좋아하냐면 그건 또 이유를 못 대겠네요. 그냥 제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니까 그런가 보죠. 그래도 할아버지들이 좋은 이유를 말하자면 우선은 얼굴이 인자하고 편안해 보이는 그 느낌이 좋다고 할까요? 가는 세월과 풍파 때문에 얼굴에 주름이 가득하고 흰머리가 많아졌고 몸이 구부정한 그 모습마저도 저는 너무나 사랑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제가 할아버지들에게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봉사활동뿐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남편도 있고 아이도 있어요. 그렇기에 제가 할아버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늘 언제나 살림살이 도와주는 봉사뿐이었죠. 제가 늘 찾아가는 독거노인 한 분이 계셨어요. 단칸방에 혼자 계시는 분이었죠. 그분을 봉사하러 가는 게 제겐 삶의 낙이랍니다. 집에 가서 밥을 해드리고 빨래도 해드리고 설거지를 해드리는 건 물론 청소와 같은 집안일까지 모두 다 해드리는 게 제가 독거노인 분들에게 할 수 있는 봉사였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하나 더 해드리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아픈 곳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랍니다. 직접 손으로 아픈 곳을 눌러드리는데 할아버지들이 어찌나 시원하다고 좋아하시는지 그 모습을 볼 때면 저는 더욱더 열심히 시원하게 해드리곤 하죠. 하지만 할아버지들이 다 인자하시고 늙었기 때문에 남자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걸 나중에서야 깨닫게 됐어요. 제가 봉사했던 할아버지도 남자다운 남자였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농담을 너무나 좋아하셨는데 어쩔 땐 야하고 짙은 농담을 자주 하셨어요. 제게 늘 보기 좋다고 말을 했고 남편이 정말 좋아하겠다는 말을 하면서 저를 쥐락펴락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언제나 자신 곁에 있어줄 거냐고 말을 하곤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걱정 마시라고 제가 하는 게 이 일인데 당연히 곁에 있어 드린다고 했더니 할아버지가 갑자기 제 두 손을 꼭 잡으시고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제게 늘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언제나 망설여져서 하지 못했다고 하며 자기가 말을 건네면 들어줄 수 있냐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뭔데 그러시냐고 하니까 갑자기 제게 흰 봉투를 하나 내밀면서 이거 받으라고 하셨어요. 받아보니까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등등 꾸깃꾸깃한 지폐가 들어있는 봉투였습니다. 5만 원 정도 지폐가 들어있는 봉투를 제게 내밀면서 정말 곤란하단 거 알지만서도 하며 말을 꺼내는데 한 번만 저와 관계를 하자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난감했습니다. 그렇다고 할아버지에게 안 된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연루하신 분이 얼마나 힘이 좋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저는 할아버지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고맙다며 소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이 할아버지 알고 보니 힘이 장사더라고요. 아래 물건은 정말 크고 딱딱하며 힘이 정말 좋았어요. 저는 할아버지와 하면서 저도 모르게 할아버지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알았던 건데 젊은 시절에 유도를 배우셨다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그런가 뭔가 저를 제압하는 게 세하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 일이 있고 할아버지 집에 다시 봉사하러 가기가 난감했어요. 어쨌든 난감한 건 사실이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할아버지가 건넨 봉투를 받았냐고요? 그것 또한 아니거든요. 저는 늘 봉사하러 가는 주부이다 보니 집안일이나 도울 뿐이지 돈을 받고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며 집에 있던 어느 날 자꾸만 그 할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왠지 걱정도 되고 언제든 같이 있어 달라고 했는데 벌써 일주일 넘게 찾아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에 찾아갔는데 글쎄 할아버지가 누워 계시지 않겠어요. 시름시름 앓으면서 말이에요. 저는 놀라 대체 왜 누워 계시냐고 하니까 아프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디가 아프시냐고 하니까 상사병에 걸렸다면서. 왜? 일주일 동안 안 보였냐? 자기 죽는 꼴 보고 싶냐고 말하지 뭐예요. 그 말을 들으니 또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그날도 할아버지와 관계를 했어요. 할아버지는 제가 함께 하니까 그래도 기운이 나셨는지 금방 회복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사실 전 할아버지에게 드릴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건 바로 오늘이 독거노인인 할아버지에게 봉사하러 가는 마지막 날이라는 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면 남편이 제가 독거노인 분들에게 봉사하는 걸 극도로 싫어했거든요. 그런 남편과 자식들을 생각하니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답니다. 그리하여 저는 할아버지에게 찾아뵙는 게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다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등을 돌리며 누워만 계시더라고요. 저는 할아버지에게 죄송하다며 더 좋은 봉사자가 올 것이라고 하니까 그래봤자 다 필요 없다며 제가 꼭 곁에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저번에 약속처럼 언제나 곁에 있어 준다고 했으면서 갑자기 왜? 그러냐며 늙었다고 냄새나서 싫은 거냐고 하시길래 저는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대체 왜? 그런 거냐고 해서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도 그제서야 수긍을 하시면서 그럼 오늘이 마지막이 될 테니 자기가 원하는 걸 꼭 들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글쎄 어차피 마지막인데 어떠냐며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살아있는 사람 소원은 더 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냐며 소원을 들어달라고 했어요. 저는 그럼 다른 걸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할아버지는 정말 이게 자기 마지막 소원이라며 사실은 요 며칠 전 저승사자가 다녀갔다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하더군요. 괜히 자기 죽으면 후회하지 말고 효도 한 번 더 한다 치고 이 주책 맞은 늙은 노인네 소원 한 번만 들어달라고 자꾸만 떼를 썼답니다. 그래서 전 그건 곤란하다며 저번에도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라고 하니까 자기가 늙었지만 그래도 알건 다 알고 무엇보다 여자 마음 다 알 수 있다며 자기를 좋아하는 거 모를 줄 아냐고 말을 하지 뭐해요. 순간 철렁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는데 마치 제 마음을 다 꿰뚫어 보는 느낌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제가 망설여지는 게 느껴졌는지 그제서야 뭔가 결심한 듯 다시 또 하얀 봉투를 내밀면서 이거 받고 자기 소원 들어달라고 떼를 쓰시기에
그만 그날도 할아버지의 소원을 풀어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꼭 끌어안고 힘차게 움직였어요. 저도 반응하며 같이 움직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만족해 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만족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집에서 나왔어요. 그 봉투는 받았냐고요? 제가 어떻게 그 봉투를 받겠어요? 이번에도 역시 그냥 놔두고 나왔죠. 그 뒤 할아버지와의 있었던 일들은 이제 기억 속에 묻어두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꿈에 그 할아버지가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꽃들이 가득한 벌판에서 한낮에 환하게 웃고 계시는 꿈을 꿨습니다. 아무래도 그 꿈이 이상해서 오랜만에 그 할아버지 집에 찾아가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할아버지의 마지막을 그렇게 함께하게 되었답니다.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언제나 함께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마지막을 할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었던 게 지금으로선 다행이라 여겨지네요. 할아버지 부디 그곳에서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저도 사실 할아버지와 함께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답니다. 좀 더 잘해드려야 하는데 가족들 핑계로 제대로 못 챙겨드린 게 조금은 후회스럽네요. 아참 다음 생애가 있다면 우리 그때는 부부의 인연으로 다시 만나요. 꼭 그랬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